안녕하십니까. 행복한 말TV의 유호연입니다. 오늘은 말하는 기술 중에서 두괄식과 미괄식 그리고 양괄식에 대해서 소개를 해볼 텐데요. 두괄식이나 미괄식은 고등학교 때 국어 시간에 배웠던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주변 사람들에게 두괄식과 미괄식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아는 분들보다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두괄식은 내가 글을 쓰거나 말을 할 때 그 내용의 핵심이 머리 쪽에 오느냐 아니면 꼬리 쪽에 오느냐에 따라서 머리 쪽에 오면은 두괄식, 꼬리 쪽에 오면 미괄식, 머리 쪽과 꼬리 쪽에 양쪽 다 사용하면은 양괄식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두괄식은 머리 두자를 써서 두괄식, 미괄식은 꼬리 밑자를 써서 미괄식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은 두괄식, 미괄식, 양괄식 이런 것들을 어떤 때 사용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괄식이 말하기에 효과가 있는 부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괄식은 발표할 때 두괄식으로 하면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보고 스피치를 할 때는 굉장히 큰 효과가 있는데요. 보고 스피치는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보고 스피치잖아요. 지금이 2021년이잖아요. 해가 바뀐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연말 결산 보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마다 하는 회사도 있고 안 하는 회사도 있겠지만 2020년 결산 보고 이런 스피치를 하게 되면은 서두 부분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먼저 나오게 되죠. 2020년에는 매출이 얼마였고 지출이 얼마였고 순수익이 얼마였다 이런 것들을 먼저 헤드라인에 알려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가장 궁금한 부분이 결과잖아요. 그래서 서두 부분의 결과를 먼저 알려주고 그리고 세부적으로 보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보고 스피치는 아니지만은 1대1로 보고할 때도 두괄식으로 보고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데요. 예를 들어서 부장님한테 직원이 보고를 한다. 그러면은 두괄식으로 보고를 해줘야죠. 보고라는 것은 어떤 결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장님이 시키시는 일에 대해서 결과를 먼저 얘기하고 그리고 과정을 설명을 하고 마무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가끔 서툰 사람들이 미괄식으로 얘기를 하죠. 설명을 막 하는데 부장님이 화가 났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돼서 결론이 뭐야? 이렇게 다그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를 빨리 얘기하라는 얘기죠. 결과를 얘기 안 하고 설명부터 할 때 이렇게 질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고할 때는 무조건 두괄식으로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발표할 때도 두괄식으로 하는 게 효과적인데요. 두괄식이라는 것은 핵심을 먼저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발표를 할 때 핵심을 먼저 얘기하면은 듣는 사람이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서두 부분에 핵심적인 내용을 먼저 소개하고 그리고 난 뒤에 차근차근 발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발표를 할 때도 두괄식으로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세 번째, 면접에서도 답변을 할 때 두괄식으로 답변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면접관이 질문을 하면은 질문을 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핵심을 얘기하고 그리고 난 뒤에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면접에서도 서툰 사람들이 설명을 먼저 해요. 그러면 한참 있어야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면접관 입장에서도 끝까지 듣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그리고 또 내용이 잘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면접에서 답변을 할 때도 꼭 두괄식으로 해줘야 됩니다. 두괄식으로 한다는 의미는 서두 부분에
핵심을 알려줌으로써 듣는 사람의 이해력을 좀 더 돋게 할 때 두갈식으로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미괄식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괄식은 핵심이 끝부분에 나오기 때문에 말을 할 때 내가 곤란한 말을 하거나 듣는 사람에게 부담을 줄 때 주로 미괄식으로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협상 같은 것들이 그런 부분인데요. 협상을 할 때 처음부터 얼마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미 상대방이 나에 대한 패를 먼저 보게 되는 거잖아요. 상대방이 대처하기가 굉장히 쉽죠. 그래서 협상을 할 때는 미괄식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회사에서 연봉 협상도 하잖아요. 연봉 협상을 할 때 회사 측에서 주고자 하는 부분과 또 내가 받고자 하는 연봉의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내가 받고 싶은 연봉이 5천만 원이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그거보다 적게 생각할 수도 있고 많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회사 측에서 직원에게 5,200이나 5,300 정도 측정할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회사에서 얼마 받고 싶으세요? 라고 얘기하면은 저는 5천만 원 정도 받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금방 타결이 되죠. 원래 회사에서 측정한 것은 5,200에서 5,300 정도 측정을 했는데 내가 5천만 원 주세요 라고 하면은 협상은 금방 끝나지만 나는 협상에서 실패한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얼마 받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회사에서는 얼마 주고 싶어 하는지 그걸 먼저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럼 회사에서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지 먼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회사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얘기하겠죠. 회사에서는 5,200에서 한 5,300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은 저는요 한 5,500 정도 받고 싶은데요. 라고 얘기하면은 이제 협상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내가 양보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200만 원 양보하고 회사에서는 5,300으로 결정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나는 회사에 대해서 양보하는 사람이 되고 회사에서 측정한 부분을 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양보를 하면은 내년에 내가 연봉 협상을 할 때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지난해에는 5,500을 요구를 했는데 200만 원 양보해서 5,300만 원을 받았거든요. 올해는 지난번에 제가 양보한 것을 감안해서 연봉을 측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다음 해 연봉 측정할 때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죠. 그래서 협상을 할 때는 서두 부분에 내가 가지고 있는 패를 절대 보이면 안 된다. 그래서 협상을 할 때는 두괄식으로 하기보다는 미괄식으로 해야 된다. 어차피 협상은 도장을 찍으면 그 자리가 끝나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미괄식이 되는데 처음서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패를 보이면은 협상에서 손해를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려운 부탁을 하거나 힘든 얘기를 할 때 그럴 때는 미괄식으로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친구한테 돈을 빌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친구한테 만나자고 얘기해서 자리를 마련했는데 만나자마자 돈 좀 빌려줘 이렇게 얘기하면은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상대방이 굉장히 친하고 또 상대방이 여유가 있다면은 만나자마자 돈을 빌려줘 이렇게 얘기해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지만은 상대방도 좀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절대로 서두 부분에 부탁을 하면은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부탁을 할 때는 처음부터 부탁의 말을 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안부를 묻는다든가 상대방의 상황도 좀 파악을 하고 내 상황도 좀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대화가 성숙됐을 때 그때 부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실패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아는 분에게 돈을 좀 빌려야 되는데 만나자마자 상대방이 무슨 일이에요? 뭐 나한테 부탁할 거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기에 돈 얘기를 했더니 그 자리에서 거절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서 더 이상 이야기가 진전이 되지 않았고요. 그 사람과의 관계도 굉장히 어려워져서 그 다음부터 연락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관계가 되고 말았더라고요. 내가 어려운 부탁을 할 때 만나자마자 부탁을 하지 말고 어느 정도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그때 부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대화를 할 때도 때에 따라서는 두갈식으로 대화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친구를 만나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싶다. 이럴 때는 만나자마자 얘기하는 게 좋죠. 내가 오늘 자네한테 맛있는 거 사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처음서부터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대화도 잘 이끌어지죠. 그런데 어려운 부탁은 두갈식으로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양괄식. 양괄식은 머리 쪽과 꼬리 쪽에 핵심을 두 번 넣는 것을 양괄식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스피치 할 때 활용하시면 좋은데 만약에 발표할 내용이 조금 길다 그러면은 서두 부분에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을 먼저 넣고 그리고 끝날 때 돼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해준다. 이런 의미로 활용하시면 되고요. 너무 짧은 스피치에는 양괄식으로 하는 것은 별로 좋지가 않고요. 좀 긴 스피치, 긴 발표를 할 때는 양괄식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괄식을 사용하든 미괄식을 사용하든 양괄식을 사용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때 그 상황을 내가 얼마나 잘 파악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상황에 맞게 두괄식 또는 미괄식 또는 양괄식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말의 기술 중에서 두괄식과 미괄식 그리고 양괄식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